중정시력 사건 중종 2년 12월 14일 개미 네번째 기사 1507년 명정덕 2년 주강에 나아가다. 중정시력 사건 중종 2년 12월 14일 개미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정시력 사건 중종 2년 12월 15일 갑신 첫번째 기사 조강에 납시였는데 대사관 남률 집이 경세창이 공신의 토전과 엄가가 온당치 않다는 점과 안윤덕, 강징, 박영문 등의 일을 거론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관 중종 2년 12월 15일 갑신 두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강홍의 초사를 보건대 거상을 삼가지 않은 것이 아니니 그를 주문하지 말라 하였다. 중조실록 사관 중종 2년 12월 15일 갑신 세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오늘 아침 경연에서 전교하시기를 영문이 말에 약간 실수가 있었으나 1등 공신이니 그에게 죄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으나 모든 일은 말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말에 난이 처음 생길 때에는 언어가 계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공과 허물을 서로 비교한다면 영문은 조정을 교란시킴이 이와 같았으니 그 공이 허물을 덮을 수 없습니다. 대의로서 결단하시어 그 죄를 밝히시기를 성합니다 하고 또 공신의 전토, 엄가와 안윤덕, 강증의 일을 거론하고 또 아뢰기를 강홍은 그 아비가 비명에 죽었는데 애통하고 만극할 때를 당하여 술 마시고 고기 먹기를 평일과 다름없이 하고 또 관비로서 처벌 삼았으니 이것이 삼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경년에 입시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도 다스리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강홍이 단상하는 때를 당하여 숙부가 어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말하니 따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관비로 처벌 삼은 것은 어느 누구인들 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는가?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중조실록 사건 중종 2년 12월 15일 갑신 네번째 기사 홍문관 부제학 최진 등이 아뢰기를 강홍이 거상을 삼가지 않았다는 논박을 잇고 있으니 신등은 그와 함께 있을 수 없고 그 마음 역시 편하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그의 직책을 갈아주소서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에 전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는가 하였는데 회개하기를 전례는 없으나 이래는 다수가 있습니다. 단상은 시왕의 제도이므로 따르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대절에 관계되는 것이니 마땅히 그 청을 따르시어 채직을 명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사건 중종 2년 10월 15일 갑신 다섯번째 기사 대사원 장순손과 대사관 남률 등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박영문의 성품이 본래 흉악하고 욕심이 많고 방자하여 꺼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가 원종공신을 녹공할 때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그에게 빌붙은 자가 저자를 이루었고 그가 총관으로 있을 때는 거탕과 약물을 관장하는 관리에게 맡기지 않고 모두 자신이 감독하여 사용에 충당하므로 낙료들이 그에 부하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의 이와 같은 행동은 모두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전번에 심광종, 안극종이 모두 대간의 탄핵을 받았는데 박영문은 유자강을 충동하여 임금을 현혹시키고 정론을 교란시켰으며 또 대신에게 아부하여 근거 없는 말을 꾸며내고 선동시켜 문신과 무신이 서로 털어지도록 하고 대신과 대간이 서로 의심하도록 하며 조정을 불화하게 하고 공론이 행하여지지 못하게 하여 남몰래 간교를 부리고 술책을 썼으니 그가 나라를 그르치고 정치를 어지럽힌 죄가 큽니다. 천하께서 비록 작은 공로를 기록하려 하시나 위로는 종사가 있고 아래는 신민이 있으니 사설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안윤덕은 속은 엄하고 겉은 부과하며 욕심 많고 일내기를 좋아하는가 하면 기세를 부리고 5년 중에 남을 중상하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그에게 빌붙고 감히 말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가 서울로 올 때는 묵은을 실은 바리가 있다고 타도 여름에서는 주는 뇌물이 그가 가는 길로 모여들었지만 일행의 경비에는 조금도 나눠 쓰지 않았습니다.
한 묶음의 보육과 한 마리 쌀이라 할지라도 모두 물화로 바꾸었으니 평안도의 백성들이 그것을 운반하는 데 지쳐 말하기를 비록 상당 한 명의 행차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가 경조에 있을 적에는 사사로운 일로 법을 굽히고 공사의 처리를 불공평하게 하였으되 낭녀들이 겁을 먹고 끓여 감히 사정하려고 항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사옹원의 제조로 있을 때는 각도에서 진상하는 물건을 반드시 자기 집에 뇌물을 바치게 한 뒤에 진상케 하였으니 그의 욕심과 더러운 행동을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 또 명예에 급급하여 곤병을 누리고 있다가 병조 판세의 자리가 비었을 때 자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였으며 그가 전조가 되어서는 대간의 논박을 입고 있으면서도 정청에 들어가 교묘히 선하의 뜻을 탐색하여 청리를 후보로 추천, 권위를 농간하고 또한 특명을 청하였습니다. 하루 저녁 잠깐 동안에도 이와 같이 하였는데 만일 그를 오래 그 자리에 있도록 한다면 위복을 오로지 하고 흉악을 부림이 어찌 다함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양부모의 상중에도 복을 입다가 중지하고 말았으니 이륜의 도를 끊고 강상의 법을 무너뜨려 대절이 이미 떨어져 다시 인간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수십 년 동안이나 무사히 세상을 기망하고 명예를 도취한 것만도 다행인데 어찌 다시 성명한 조정에 쓸 수 있겠습니까? 강홍은 약간의 학문이 있어 이름이 정과에 있기였지만 아비가 비명에 죽었는데도 애통하게 여기지 않고 당시의 제도라고 핑계하여 즉시 상복을 벗고 술 마시고 고기를 먹는가 하면 취첩까지 하였으니 아비를 잊고 버릇없음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미간 말직에도 끼어서는 안 될 터인데 어찌 다만 경련의 논사의 책임만을 체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강증은 나약하고 본래 지조가 없어 구차스럽게 목전에 안락만을 도모하여 자기의 죄를 벗기 위하여 무함을 남에게 전가하고 남몰래 사사로운 편지를 가지고 공정에서 교묘한 변명을 하였으니 그 마음씨가 간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더럽게 여기고 꾸짖어 그 행동을 말하기 부끄럽게 여기는 터인데 어찌 높은 벼슬에 두어 밝은 조정을 더럽히겠습니까? 공신의 전토는 그의 나라의 절반을 차지했고 장혁과 반당은 다투어 젊고 건장한 사람만을 차지하므로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다만 늙고 약한 사람만 남았으니 공가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공이 있는 이에게 후히 주는 것은 그대로 좋다 할 수도 있겠지만 공이 없는 이에게 함부로 주어서 그 배단을 앉아서 박해하는 것은 또 무슨 까닭입니까? 공신의 부자에게 높은 풍계를 주어 청주가 잡다 하고 초선이 조정에 가득 차며 또 길거리에서 호창을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으니 명기의 천함이 어느 날보다 더 심할 때는 없었습니다. 비록 아껴서 소중히 여긴다 하더라도 넘치는 점이 있을까 걱정되는데 한매 스스로 천히 여기고서야 앞으로 어떻게 남을 권장하겠습니까? 대저 상벌의 시기는 군자 소인이 나오고 물러가는 기회요 질환과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니 임금은 마땅히 신중히 하의할 것입니다. 오늘날 흉악한 것이 영문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천토를 더하지 않으시고 험악함이 윤덕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도리어 높은 작업을 더해주시며 버릇없기가 홍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외람되게 밝은 조정에 끼어있고 간교함이 진과 같은 경우가 없으나 육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공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외람되이 후한상을 더하였으며 예법을 준수하지 않고 높은 훈계를 주시니 작상, 형벌이 모두 그 마땅한 것을 상실하였고 나라의 대병이 거꾸로졌습니다. 대병이 거꾸로졌는데도 바로잡지 않는다면 그 화는 장차 예측할 수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밀어놓고 어렵게 여기지 마시고 속히 명령을 내리셔 작상이 지나치게 하지 말 것이며 형벌이 공정하게 되도록 하여 간특한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했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사권 증종 2년 11, 15일 갑신 내 첫 번째 기사 2조에 전교하기를 요즘 장려원의 송사가 쌓여 미처 판결할 수 없으니 한직 당상으로 겸임 판결사를 자출을 시키되 종이 범으로 함께 의망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증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0일 15일 갑신 7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사권 중종 2년 10일 16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계복을 들었다. 지평, 허갱, 정원, 김안루가 박영문, 안윤덕, 강증의 일과 공신의 음가, 전토, 장획 등의 일을 반복하여 논란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우의정 유순정이 아뢰기를 박영문이 비록 공이 있으나 대간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신의 자식이 길에서 영문을 만났을 때 앞길을 잘못 침범하였는데 영문의 종이 달려와서 머리채를 잡고 치면서 창피를 주었지만 영문은 당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의 첩의 아비 최명지의 토지 송사 문제는 비록 대간의 말과 같지만 영문의 뜻이 어찌 이와 같이 심하였겠습니까 하였다. 조강을 하였다. 허경과 김안루가 아뢰기를 박영문의 일은 국가에 관계되고 윤덕의 일은 강상에 관계되며 강징의 마음씀은 사특합니다. 그리고 공신 전토 등은 국가의 손해가 되는 바가 많은데 윤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고 시독관 서훈은 아뢰기를 박영문의 말은 대관과 대신으로 하여금 서로 대립을 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큽니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린 지가 벌써 오래되었고 경륜에서도 여러 날 아래였으니 듣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간이 어찌 깊이 헤아리지 않았었겠는가. 내가 덕이 없으므로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생각되니 의정부와 부원군과 육조 판서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다.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개 일의 시비를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마땅히 의논하여야 하겠지만 이 일은 시비가 분명하니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또 판서 이상으로만 한다면 널리 묻는 것이 못되니 조종조의 예에 따라 육조 참의 이상과 홍문관과 함께 의논하도록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아랫일을 나는 따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대간이 고집하기 때문에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대신이 어찌 나의 생각이라고 하여 공정하게 의논하지 않겠으며 또 대간의 말이라 하여 흔들려 굽히겠는가. 모든 일은 마땅히 상의 명령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대간이 어찌 멋대로 하려 하는가 하였다. 증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0일 16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유순 등이 의논드리기를 안윤덕은 마땅히 그 가자를 거두어야 하며 강징은 그 직책을 바꾸어야 하고 강홍은 파면시켜야 하며 박영문은 언어에 관한 일이니 심하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음가의 일은 의장이 벌써 오래되어 해가 지났으니 다시 개정하여서는 안되며 전토와 장획의 일은 유순, 박근, 신준, 민효정, 홍경주, 송일, 이선 등의 대간의 말을 옳게 여겨 고치는 것이 마땅하고 하며 박원정, 유순정, 노공필, 박한성, 유빈, 이집 등은 개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신은 임금의 큰 보물이니 신을 잃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덕, 강직은 의논을 따라도 좋겠지만 강홍은 이미 경영관에서 갈렸으니 파직은 너무 심하다. 박영문은 직접 그 말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니 반드시 죄에 줄 것은 없다. 다만 그 말을 박원종에 한 것이라면 죄가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그 말의 근원을 캔다면 점점 불운할 것이니 다만 영문의 실현한 죄만을 논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였다. 유순 등이 회개하기를 영문이 그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었다면 죄가 중하고 스스로 만들어내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경합니다. 만일 말의 근거를 물어보지 않고 죄로 결정한다면 영문도 순종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토전과 장획 등의 일을 대간이 의논하는 것이 지극히 공정하고 다른 뜻이 없으니 국시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두세의 대신이 믿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빙자하여 만세에 끼치게 될 폐단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구구하게 소신을 보존하고자 하니 이 무슨 생각인가. 또한 응가를 제도로 삼는 것이 이미 오래되었다 하여 그것을 고치는 것을 옳지 못하게 생각하니 관직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공론을 배척하여 고식만을 힘쓰는 것이 이처럼 극심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16일 을이후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16일 을이후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1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대사원 장순 손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말은 신등도
윤 탕로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탕로는 박원종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영문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 마음이 간절하여 조정을 그르치고자 하는 슬책입니다. 우선 영문의 죄를 바로잡은 다음에 말이 흘러나온 추초를 문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공신의 토전과 장핵은 관가에 손해가 많은데 성상께서 경솔하게 고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속히 고치는 데 따른 패단은 적을 것이나 나중에 닥쳐올 폐해는 많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충주에 도착하여 들어보니 관노비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두 공신이 차지하여 주군이 비어 있다 합니다. 패단이 큰 것을 알 수 있으니 고치는 것이 믿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일이 참으로 의롭지 못하면 비록 10번을 고친다 하더라도 어찌 해롭겠습니까? 더구나 이 일은 유자강이 일시의 탐사를 도모할 때에서 비롯한 것으로 조정의 법이 본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응가의 일도 심히 외람됩니다. 만일 후세 이 제도를 원용하여 전례를 삼는다면 올 좋지 못한 선례가 될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신속히 이 제도를 고치기 바랍니다. 하고 장령 이 사공은 아뢰기를 영문의 마음 쓰는 바가 흉험하여 평소에는 공론을 저해하고자 하였으니 이것에 그가 원종을 대하여 말한 것도 그 술책을 시험해 본 것입니다. 하고 정은 김괴문 아뢰기를 대신과 대간의 의견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처음에는 언어에서 비롯된 것인데 마침내는 조정이 위태롭게 될 지경에 이르러 바야흐로 그것을 구제할 수 없이 되었는데 지금 성상께서 그 정상을 알고 계시면서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 교만 방종함이 날로 심할 것입니다. 원종은 그러한 풍문을 듣자마자 사임하였으니 그 마음이 이미 불안한 것입니다. 영문은 비록 무식하기는 하지만은 원종이 풍문을 듣고 불안해할 것을 어찌 생각하지 못하였겠습니까? 하고 시독관 김극핍이 아뢰기를 영문이 두 대신의 집을 출입하더니 마침내 불화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대간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원종이 처음에 정승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젊은 무신이 혹시나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할까 의심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공 가운데서 그 의질기가 가장 뛰어나며 처음 유자관과 서로 사귀었으나 나중에는 그의 간교한 것을 알고 친교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의 사람됨이 이와 같으니 대간도 다른 논의가 없겠습니다만 영문이 양쪽에 돌아다니면서 말한 것은 대신에게 아부한 것이니 그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사공과 김갱이 다시 공신의 토전, 장획과 엄가에 관한 일을 의론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영사 박원정이 아뢰기를 토전에 관한 일은 대간의 의논이 옳습니다. 그러나 저기 하신 일에 민신의 반복이 무성하고 지금 공신에 참여된 자가 100여인인데 마음이 각각 다르니 어떻게 반드시 일치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공로의 유무를 분류한다면 공이 없는 자는 스스로 제가 공이 없음을 위에서 아시는 줄로 짐작하고 불안한 심정을 품지나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정생의 말이 매우 타당하다 하였다. 순손이 아뢰기를 원종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이해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이 없는 자는 스스로 공이 없다고 생각하고 공이 있는 자는 스스로 공이 있다고 생각할 것인데 어찌 불안해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김경은 아뢰기를 상벌이 분명하면 민심이 저절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가 공신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그 역시 공이 없는 자가 공신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민심이야 하는 수 없지만 분봉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들어줄 수가 없다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신에 일찍이 믿음을 잃는다는 것을 빙자하다가 또한 불안하게 생각할 것이 두렵다는 뜻으로 아뢰었으니 그 고식적이고 멀리 장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 김굉이 이 과도 공이 없는 자가 공신에 참여되어 있는 것을 보고 반란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고 한 것은 대신의 말을 깨뜨리는 것은 매우 절실하고 뚜렷하게 병통을 잘 들추어냈으나 마침내 임금의 뜻을 돌리지 못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증조실록 사권 정종이년 12월 17일 병수로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박영문이 전에 안극종, 심광종이 논란되었을 때 비밀리 유자광에게 사주하여 그들을 파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으며 또 일찍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독서당을 국가에서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자광이 논박을 받을 때에는 독서당에서 상소를 올리고 박영문은 그것을 싫어하여 도사 신상에게 말하기를 독서당에서도 상소를 하는가 하였으며
최명지의 전토가 비옥함을 알고 본주인을 속여 그로 하여금 한승비에 송사하도록 하고 판윤에게 남몰래 부탁하여 속공하도록 하였으니 그의 속셈은 스스로 공신의 전토로 자제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일찍이 사복시에서 말을 받지 못하자 유순정에게 그 정 이 안세를 모함하여 말하였고 또 한 번 이맥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자 박원종에게 이간을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씨가 이와 같으니 그의 죄를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신의 토전, 장획, 음가 등의 일은 번거롭게 변경하는 패단은 적지만 만세에 끼치는 패단은 매우 클 것이니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비록 10번을 떠도 고친다 하더라도 병폐가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3번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상이 융탕로를 불러 묻기를 박영문은 이 말을 경에게서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가 하니 윤탕로가 아뢰기를 그런 일이 과연 있었습니다. 신이 전에 논방을 당하였을 때 친구들이 많이 와서 위로하였는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박원종이 비록 대공이 있지만 우인으로서 조정에 오래 머물러 있어 엄량의 섭리를 할 수 없으므로 대간이 그를 논박하려 한다 하였는데 오히려 박영문이 와서 신을 보고 말하기를 영공은 요즘 듣고 본 일이 있는가 하기에 신은 별로 듣고 본 일이 없고 다만 대간이 박원종을 논박하려 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하였습니다. 그 후 신이 노상에서 박원종을 만났는데 원종이 말하기를 전일 박영문이 와서 영공이 사헌부의 논박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 일은 전에 다른 곳에서도 들었고 파천군에게서도 들었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정운으로 하여금 박영문을 불러서 물으니 영문이 아뢰기를 신은 다만 윤탕로에게서 들었을 뿐이고 다른 곳에서 들은 바 없습니다. 아니 상이 즉시 검열 정웅을 보내어 박원종에게 가서 물어보니 박원종은 윤탕로의 말과 같이 대답하였다. 중조실록 사관 중종 2년 10월 17일 병수로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사관 중종 2년 10월 17일 병수로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사관 중종 2년 10월 18일 의정의 첫 번째 기사 조광을 하였다. 대사관 남유리 아뢰기를 전일 대신들의 의논은 모두 공론이 아니었습니다. 계책을 결정한 대신들은 감히 그 공로를 독차지하려 하지 않고 여러 사람과 함께 참여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고 공신에 참여되지 못한 자는 혐의를 피하려 하기 때문에 역시 고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였는데 계책에 협조한 자는 공로가 작음에도 상이 중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어 고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비록 공론인 듯하지만 또한 혐의를 피하려는 말입니다. 폐조를 겪은 국군은 텅 비게 되었고 유민은 돌아오지 않으며 또한 질병으로 인해 죽은 자가 대반이나 됩니다. 그런데 공신들은 부유하고 건장한 노비들을 차지하여 주군이 모두 텅 비게 되었으니 국가에서 공신을 보호하려면 먼저 이 폐단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음가는 유자강의 간교한 계책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대전에도 없는 법이며 고련도 아닙니다. 만일 지금 고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반드시 이것을 예로 삼게 될 것이니 그 폐단이 또한 클 것입니다. 박영문은 하문하실 때 다른 곳에서 듣지 아니하고 다만 윤탕로에게서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지금 박원종의 말을 들어보면 또한 크게 서로 어긋납니다. 그 말을 반복함이 이와 같으니 이것은 눈앞에서 속이는 것입니다. 영문이 전일에 행한 바는 이미 신이 여러 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또 김포의 백장 미륵은 본래 큰 도적인데 영문은 그를 가까이 하였고 영문의 형이 김포 현령이 돼 영문이 그 관하에 있을 때 주변에서 도둑 2사람을 급히 추적하고 있었는데 박영문은 그들을 관가 안에 숨겨주었고 형조 나장 향산도 도둑의 무리인데 영문이 형조 난관이 되었을 때 비밀이 그와 친교를 두둑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정 후에는 원종의 바늘에 함께 기록하였으니 이는 모두 마음대로 하여 그 평소에 뇌물을 보낸 신세를 보답한 것입니다. 그가 사귀는 자가 모두 도적이나 시정배들이니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또한 근거 없는 말을 퍼뜨려 조정을 시끄럽게 하며 공론을 저해하고 있으니 죄가 어찌 이보다 더 크겠습니까? 법률에 따라 논제하시고 강홍은 사대부의 바늘에 끼게 할 수 없으니 그 직을 파면토록 하소서 하고 지평 김안국은 아뢰기를
박영문에 대한 일은 남률이 아린 바와 같이 마침내는 국사를 그르치게 될 것이며 토전, 장핵과 엄가에 관한 일도 망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안윤덕은 다만 그 엄가만을 거두어 드릴 수 없고 강홍도 다만 경량감만 채직할 수 없으니 조정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고 영사 신준은 아래기를 계책을 도운 사람 이하는 모두 공로가 없으니 대간의 말에 따르도록 하소서 했으나 상이 연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사권 증종 2년 10일 18일 상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의 토전, 장핵, 엄가 및 박영문, 안윤덕, 강홍 등의 일을 아뢰니 상이 곧 삼공, 부원군, 육조 판서에게 의론하도록 명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계하기를 영문의 지난 일은 추론할 수 없으나 박원종과 한 말이 만일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라면 그조가 진실로 큰 것이요. 그것을 윤탁로에게서 들었다 하더라도 만일 그가 조심성 있고 묵직한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그 말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말한다면 죄가 없다 할 수 없으나 이미 공훈이 있으니 취재 여부는 상이 재량하시기에 달렸습니다. 죄가 중대하다면 마땅히 조정해서 논정하여야 할 것이지만은 이는 중대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 그 공과를 비교하여 처결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의 뜻도 그러하니 그러나 대간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조정에서 당연히 그 주를 의정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박원종이 의논드리기를 대간이 영문을 잘못 극론하니 영문은 공신이기 때문에 중죄를 내릴 수 없으나 봉조화를 제수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였다. 교승군 노공필과 호조판서 이계남이 창의하기를 이것은 박영문이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삼가지 하는 죄인데 이것으로 죄를 더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국가에서 공신 대우하기를 이와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했다. 좌정이 모두 잠잠하였다. 원종이 아뢰기를 그렇다면 소임은 개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했다. 이것을 잊게 하니 상이 도청관 및 평시서 제조의 직을 채임하도록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박영문의 죄는 본래 파출시켜야 마땅한데 대신이 죄를 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창의하니 그것은 공신들에게 아부하는 간사한 뜻이다. 대간에게 전교하기를 토전, 장획, 엄가에 관한 일은 다시 거론하지 말라. 안윤덕과 강홍은 이미 채임하였으니 죄를 더할 것은 없으며 강진도 특징관을 아울러 채임할 수 없다. 박영문은 전일에 지은 죄가 많기는 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것을 추론할 수 없고 다만 그 실현한 죄를 논하였더니 조정 의론이 이러하였다 하였다. 증조실록 사권 증종 2년 11월 18일 정해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선교하기를 대개 듣건대 왕이 백성을 다스리는 데는 덕으로 계도하고 형으로서 징벌을 한다 하는데 형이라는 것은 성인이 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형을 실시하는 것은 형벌이 없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벽을 실시하는 것은 벽이 없도록 함이니 모든 형벽은 죄를 멀리하고 성명을 보존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전대의 제왕이 관형을 제정함에 있어 백관에게 경계하고 법규를 실시함으로써 사옥에게 경계하였음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후세에 내려와서도 한 문제는 덕으로 백성을 교화하여 그의 형벌을 쓰지 않게 되었고 당태종은 사형수를 처결할 때 오히려 단육형을 썼으며 송태조는 매골 사옥으로 하여금 형구를 씻어내게 하였고 인종은 사람을 책망할 때는 죽인다는 말을 쓰지 않았다. 3대 이후로 형벌을 삼가서 실시하는 자는 다만 이와 같은 몇 임금에 불과하다. 예컨대 진나라의 정치는 잔악하여 형벌을 반드시 그 족속까지 죽였으며 수나라의 법은 가혹하여 오히려 훔친 자도 죽임으로써 국가를 빨리 망하게 하였으니 이것은 형벌로만 위험을 보여서 백성들이 덕을 보지 못한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하건대 우리 조정은 인후로 나라를 세우고 중소로 아래 사람을 거느려서 생명을 사랑하는 덕이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했던 나머지 100여 년이 지나도록 백성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갑자 이후에 정천한 형벌과 위험을 일삼아 위에 사대부로부터 아래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죄도 없이 걸려들어 한 가문이 죽고 한 친족이 전멸하게 되므로 원망하는 소리가 안팎에 가득하니 조정이 죽고 한 친족이 전멸하게 되므로 원통한 소리가 안팎에 가득하니 조정의 가법이 모두 없어져 버렸다. 내가 저기한 일에 밤낮으로 경계하고 조심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기에 이르니 슬픔이 가슴에 사무친다.
날마다 이 나라의 이 노후한 정치를 회복시키려 하나 지금까지 결의를 내지 못하였다. 옛날에 한나라 신하 노온서는 선제들을 당하여 지금 전쟁의 위험과 굶주림에 떠는지 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은 형옥이 물러나기 때문이다 생각하였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백성은 겨우 기름불 속에서 구출되었는데 형옥을 의논하는 관원이 너무 심각히 하거나 사건의 심리를 질질 끌어 다시 가슴을 치는 원한에 걸리게 된다면 어찌 억울하지 않겠는가. 이제 중의 옥관으로 하여금 함부로 형장을 가하거나 범죄를 조작하여 오래도록 옥에 가둬둠으로써 지쳐서 죽게 하지 말도록 하고 한결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휼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19일 무저 첫 번째 기사 조강을 하였다. 즈비 경세창이 아뢰기라. 박영문이 박원종에게 말하였을 때에는 나도 전에 이 일을 들었고 또한 윤탁로에게서도 들었다고 하였는데 하문하실 때를 당하여서는 다른 곳에서는 들은 바 없다고 함으로써 말을 받고 기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주와 총관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것은 죄는 중하나 벌은 경하게 내린 것이니 도리어 다스리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안윤덕, 강홍은 행실이 매우 옳지 못하니 다시 조정에 쓰게 할 수 없습니다. 공신의 전토와 장획은 마땅히 대계로서 마땅히 감하여야 될 것입니다. 강증은 교사하기 때문에 이미 참판의 채임을 명하셨으니 경영관은 더욱 갈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정은 김안노도 박영문 등의 일을 의논하였다. 검토관 한효운이 아뢰기를 박영문은 이야기하는 가운데 약간 실수한 것뿐만 아니라 총관과 제주를 해임시키는 것만도 징계가 되겠습니까 하고 검토관 김내문은 아뢰기를 위로는 임금을 속이고 아래로는 조정을 속였으니 어찌 취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경세창이 아뢰기를 대신들과 의논하여 해당한 법률에 의해 아뢰어 상의 재가를 얻어야 마땅히 한데 지금 여기에서 자의로 결정하여 다만 소임만을 해임하는 것은 대진과 대명률이 어느 곳에도 이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의 과거 잘못이 비록 중하다고 하더라도 이번의 죄는 경함이 심각하게 의논할 것 없다 하고 나머지는 또한 윤하지 않았다. 근조실록 사건 중종 2년 10월 19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전의 일에 관하여 아뢰었으나 윤하지 아니하였다. 증조실록 사건 중종 2년 10월 19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사건 중종 2년 10월 19일 무자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사건 중종 2년 10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지평 허경이 아뢰기라. 박영문의 일을 수의할 때 박원종은 마땅히 봉조화를 강수하여야 한다 하니 노공필 이계남이 유독 창의하기를 공친을 이와 같이 대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비록 대간이 논의한다 하더라도 국가의 사체를 보아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써 참석한 사람이 모두 휩쓸려 따랐습니다. 수의하는 것은 여러서의 의논을 보자는 것인데 지금 두 사람의 말을 가지고 공론을 저희하니 이 계남은 말할 것도 없다 하더라도 공필은 노성한 신하임에도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영문은 죄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으며 안윤덕, 강홍 및 강증은 다시 등용할 수 없습니다. 토전, 장획에 대한 일은 대신이 그 배단이 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건만 이런 의논을 해서 재감하지 않게 하였으니 어찌 나라 근심을 하기를 내지처럼 하는 의리이겠습니까? 음가에 대한 일은 세상의 의논에서 통정 이상이 많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신이 대략 세어보니 10여인을 넘습니다. 이와 같은 데도 도리어 많지 않다고 하겠습니까? 박원종이 말하기를 인심이 무상하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정이 청명하여 백성이 편히 쉬고 국가가 안녕한 다음에라야 인심이 스스로 안정되는 것입니다. 당나라의 사봉, 묵직의 배설이 있었는데 요승이 전혀 관직을 도태함으로써 마침내 개원의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박원종이 한 이 말은 상으로 하여금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으니 우리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전일 하교에 이르시기를 토전 등의 일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간관의 말은 비록 말세의 임금이라도 오히려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성상은 간관의 말 듣기를 싫어하시니 신등은 실망하였습니다 하고 김갱도 의논드렸다. 영사 유순이 아뢰기라. 비록 훈적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어찌 다 공이 있겠습니까? 신도 공이 없으니 지금 비록 재감하더라도 어찌 감히 불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건의한 재상이 고치는 것을 옳지 못하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큰 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간의 말을 따르도록 하소서. 박영문의 말이 과연 스스로 지어낸 것이라면 죄가 중한데 윤탕로로부터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노공필과 이계남이 그와 같이 말한 것이고 신도 죄를 가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뢰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박영문의 일에 관한 노공필과 이계남의 뜻은 아직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그러하다면 죄를 가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토전 장획의 일을 다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은 언론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고 좌우상의 이론이 올바른 말이기 때문이다. 나머지도 모두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우찬성 통일이 아뢰기를 토전 장획에 관한 의논은 모두 그 사정과 다름이요 대관의 말은 곧 원대한 계획이니 상께서 재량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였다. 사복 묵직은 공천이나 제국을 보지 못하고 사의로 부정하게 임관시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서 당 태종 때 위후 및 태평 안락 공주가 권리를 쥐어 뇌물을 받고 임관시키는데 묵필로 쓴 조칙을 삐뚤게 봉합해 내려 관직을 제수한 고사를 말한다. 삐뚤게. 중조실록 4권 중종 2년 12월 20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전에 이를 논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4권 중종 2년 12월 20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라 문무가 마찬가지이지만 무시는 변방에 나가 애써서 국방을 담당하다가 임기가 차서 갈려 돌아오게 되었으니 좋은 관직을 제수하지 않는 것은 그 공로에 대한 보답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각인의 제기에 따라 동반에도 서용하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4권 중종 2년 12월 20일 개축 네 번째 기사 대선 장순선 대사관 남률 등이 상소하기를 임금의 등은 총명과 강단이 있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고식과 의유보담보다 더 염려되는 것이 없습니다. 중론의 공변을 살피고 이해의 기출을 알며 시비에 현혹되지 않고 외의에 구애받지 않으면서 과감하게 실행하고 확고하게 의심하지 않는 것이 총명과 강단의 실행이요 여러 사람이 말에 현혹되어 취하고 버리는 데 어두우며 구습에 젖어서 계작에 주저하며 작은 패단만을 생각하고 대결을 생각하지 않아 재변의 발생을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고식과 의유보다는 실수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진실로 국가의 질환과 안위의 기회이니 삼가지 않았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전하께서는 위태롭고 혼란하였던 뒤를 이어 혼탁한 정치를 물려받으셨으니 모름지기 총명을 넓히고 간언을 잘 받아들이시며 공론에 조차 과감히 실행하여 조정을 맡게 하고 기강을 확립할 것이며 국가 대계를 정하고 만세의 폐단을 제거하셔야 할 것인데 어찌 주저하며 우유부단하시어 공론이 시행되지 못하고 피해가 무궁하게 하십니까? 무릇 간특한 무리들이 참수하여 조정을 어지럽히고 그가 품고 있는 흉악한 마음 마침내 국가의 재앙을 불러 일으킬 것이고 공이 없음에도 함부로 상을 내리시어 국가의 재앙을 날마다 소모하는 것은 옛날에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간사한 계책을 따라 외람되게 벼슬을 더하고 행금이 없는 자가 조정에 있어 이륜을 땅에 떨어뜨리고 기강을 세우지 못하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정치에 크게 관련되는 바이므로 공론이 물 끓듯하고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신등의 관직은 말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모두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도 전하께서 회의 따르지 않으시고 도리어 하교하시기를 다시 말을 하지 말도록 하라 하십니다. 국가에 대관을 설치한 것은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함인데 말이 글쓰린다에 다시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다면 전하께서 조정의 득실과 국가의 이해를 장차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입니다. 전하께서는 공론 듣기를 싫어하시고 가난한 바를 따르기를 소홀히 하시며 대간이 말하는 것에 대해 모두 재상의 의견을 따라 가부를 결정하여 실시하시니 신등은 대간의 관직을 쓸데없이 설치하여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체로 일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야 비로소 여러 사람에게 논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신등이 말씀드리는 것은 모두 공론에서 나온 것이므로 시비와 이해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전하께서도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재상과 상의하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둘째입니다. 의논에 참여한 재상들은 자신이 대신이 됨으로 하여 국가 안위에 관계가 있으니 원대한 생각을 가지고 앞뒤를 돌아보고 국가의 대계를 위하여 될 것인데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각각 형태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건이 결책한 원후는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 무공자도 개정하지 말기를 의논하며 녹공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자신이 공신이 아니므로 재감하자는 주장을 혐의적게 생각하여 바른 의논을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전하께서는 다만 재상을 들의 피혐하는 의논에만 따르시고 공론에 있는 것을 살피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셋째입니다. 박영문은 마음씨가 간험하여 지금까지의 소행이 이를 조작하여 남을 모함하는 일밖에 없었고, 정론을 배제하고 비방하여 자기의 뜻을 펴려고 하는 것이 그의 본심입니다. 그러나 도당의 뒷받침이 없어 그 모계를 부릴 수 없었는데, 윤탕로가 귀척으로 논박당하는 것을 보고 박원종과 동맹하여 자기 편을 들게 한 다음에 말을 꾸며 참수하고 이간질하여 문무로 하여금 서로 틈이 나게 하고 대신과 대간이 서로 시기하게 하였으니 그 업무와 흉악한 계책은 축적이 된 것이 큽니다. 결코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우연한 실수가 아니니 그 죄를 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문초하실 때도 사실대로 대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하된 자로서 속이기를 이와 같이 하니 죄가 이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하루속히 그 죄를 바로 다스려 반복하고 불청한 무리들을 징계해야 할 것인데, 작은 공로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시니 이미 형정을 이뤘습니다. 저 재상들은 바로 잡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기망한 죄를 용서하려고 하여 다만 총관과 제조의 직책을 해임하고자 하니 어느 법률에 의거하여 어느 죄를 정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영문을 대우하는 데는 은혜롭고 후하다 하겠지만 군상께는 어찌할 것이며 국법에는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또 들으니 회의할 때 삼공 중에서도 공론을 펴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노공필과 이계남이 큰 소리를 쳐서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대체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마땅히 각 개인의 주장을 하는 의견을 모아 상의 결정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조전의 국론이 공정한 것은 본래 한두 사람이 독단할 바가 아닙니다. 더욱이 영문의 정치를 혼란시키고 임금을 기망한 자는 신하된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함께 붕괴하여야 할 것인데, 공필과 계남도 역시 신하이건만 저만 그러지 않다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기를 따르도록 한다 말하는 것은 무슨 마음에 쓰입니까? 계남은 본래 송리로서 높은 직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패조의 난정 때를 당하여 호주에 승핍된 것만도 자기 분수에 넘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성명의 조정을 당하여 조그마한 공로도 없이 다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고 벼슬이 더욱 높아졌는데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하며 국고가 고갈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도 자기에게 이렇게 되는 것을 좋게 생각하여 지금까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다만 구구하게 몰수한 재산을 분배하는 것을 일삼고 있으니 물론이 더럽게 여긴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또한 팔을 휘두르면서 뻔뻔스럽게 국론을 저지하니 이것은 스스로 영문에게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후일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하된 자의 도리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개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공필은 선조의 구신으로서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전하께서 그들의 의논에 따라 굳이 공론을 배척하시는 것은 신하의 불충을 권장하기에 알맞은 것이니 간사한 사람을 어떻게 징계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넷째입니다. 국가가 상난한 때를 당하여 백성들이 죽고 국고가 고갈되어 아무리 전략한다 하더라도 충분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이에 다시 국고의 절반을 나누어 주었으니 만일 흉년이 들거나 변방에 어려운 일이라도 발생한다면 장차 어떻게 지탱할지 모르겠으며, 이후에 공이 있는 자가 생겨서 마땅히 상을 주어야 할 경우에는 또한 어떻게 계속해 나가겠습니까? 지금 이와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소신을 이름으로 분란이 일어날까 염려하여 어렵게 여긴다면 이것이 어찌 국책의 잘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공로가 없는 사람이 공신 맹세하는 문서에 참여되어 영어를 한 몸에 있고 덕택이 후세니까지 미치게 되니 더없이 다행하고 깊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설령 국가의 대계에 따라 재감한다고 해서 어찌 원한을 품어 분란을 일으키겠습니까? 더욱이 소신에 얽매이고 고식적인 태도를 써서 만세를 해치는 염려를 만들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섯째입니다. 자규라는 것은 세상을 다스리는 공기이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에게 내리는 것이고 구차스럽게 내릴 수 없는 것인데, 지난날에는 호남한 정치로 인하여 과람하고 추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족친 집사의 가자가 참남하여 초선으로 관을 장식하고 금과 옥을 폐용한 자가 조정에 가득하였으면
성조에서 찌다시 그 전처를 답습하겠습니까? 통정이선을 엄관으로 제수하는 것은 선대도 일찍이 없었던 일입니다. 대개 전국하던 처음 조정의 제스가 잡히지 않으므로 전례를 살펴볼 겨를이 없어서 유자강의 교사로 말미암아 마침내 함부로 베풀었던 것이니 지금 만일 과거의 일이라고 하여 미루고 고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다만 유자강의 술책에 빠져서 위로는 조정의 법을 위반하고 아래로는 만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어찌 심히 부끄럽고 욕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의논하는 자들이 이 제도가 이미 오래된 것이라 갑자기 변경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무슨 뜻입니까? 모르겠지만 전하께서도 고집하시고 고치지 않으십니까?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섯째입니다. 국가가 조정조 이래로 강상을 확립하여 인류는 크게 밝혔습니다. 100여 년이 지나도록 국가의 명백을 유지하여 온 것은 이를 힘입은 것입니다. 한번 난쟁을 겪으면서 풍속이 크게 파괴되어 부모를 잊고 예법을 버려 인륜이 크게 절멸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니 진실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조정의 무궁한 대업을 이어받으셔서 국조를 연장하고 원기를 배양하려 하신다면 인륜을 바로잡고 강상을 확립하며 좋고 나쁜 것을 명백히 밝혀서 풍속을 바르게 환원시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것이 없습니다. 안윤덕이 양친이 상을 중간에 패한 것과 강홍이 복을 입고 있으면서 상가지하는 것은 모두가 윤기를 파괴하고 명교의 주의를 진 자로서 함께 조정에 참여하여 전하의 청명한 정치를 더럽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윤덕은 다만 자헌만을 개정하였고 강홍은 다만 경영관을 채임하는 데 그쳤으니 이것이 신등의 이해하지 못하는 일곱째입니다. 강징은 어지러운 때를 당하여 지키는 바를 바꾸며 반복하여 자기의 죄를 모면할 것만을 노리고 타인을 모함하니 이것이 어찌 사군자의 할 일이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선비의 풍습이 모두 바르지 못하고 조정이 모두 말지 못한 것은 정녕 이러한 무리들이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성사의 감식으로 밝게 판단하시어 이미 형조의 직을 채임하였습니다. 그런데 특징관의 직무는 경년에 가까이 모으시어 언제나 하문을 받는 것이므로 지위와 명망이 맑고 중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함께 해임을 하지 않으시니 이것이 신등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덟째입니다. 신등은 모두 무상한 사람으로 외람 때의 이목의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성명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밤낮으로 생각하던 끝에 이 몇 가지 일로 여러 날을 두고 논개하였으나 청정이 막연하시어 쾌히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몹시 실망하였습니다. 바라건대 전하께서 다시 깊이 생각하시어 공론을 따르신다면 그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 아니 상속 끝에 글을 써서 이르기를 이미 여러 사람의 의논을 모았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 하였다. 진도실록 사권 증종 2년 12월 20일 기축 5번째 기사 홍문관 부작 최진 등이 상차하기를 조정의 기강은 대간에 달려있고 임금의 이목도 대간에 달려있으니 대간의 말이 실행되면 곧 기강이 바로 쓰게 되고 임금의 이목도 넓어지며 공도가 밝아지고 간이가 스스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근 대간이 아뢰는 바는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고 전하의 이목을 넓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올바른 풍기를 진작하고 간사한 무리들을 없애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하께서 기꺼이 들으셔야 할 것인데 여러 날을 복합하였으나 끝내 따르지 않으시니 신등은 이를 듣고 몹시 실망했습니다. 조정이 화평한 후에야 다스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간특한 무리가 없어진 다음에야 국가가 편안한 것이니 조정이 불화하는 것은 간특한 무리들에게 도리어 다행스러운 일이 됩니다. 박영문은 성품이 본래 흉험하여 청의에 용납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헛된 거짓말을 날조하여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관과 대신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문관과 무관이 서로 원수처럼 여기게 하고 있으니 그 흉계는 이루 다말할 수 없습니다. 비록 공이 있다고 하지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다만 제조와 총관만을 해임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그 죄에 맞을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 기꺼이 공론에 조차 그 죄를 확실히 밝혀서 나쁜 마음을 품고 있는 인신의 징계를 보여주도록 하소서 하니 차자 끝에 글로 써서 이르기를 이미 조정해서 의논한 것이다 하고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사권 전경 2년 12월 20일 기축 6번째 기사 병조에 전교하기를 함경도 평안도 양계의 군관은 부모 처자와 멀리 떨어져 방수에 힘썼으니 임기가 만료된 후에는 그대로 유임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진조실록 사권 증종 2년 12월 21일 경인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조광을 하였다. 대사원 장순손이 아뢰기를 박영문이 날조한 비어의 출전한 하문화의 주의를 다스려야 합니다. 전일에 수의할 때 공평하게 논의하는 대신도 있었는데 노공필과 이 개남은 그것을 저지하였으니 신은 매우 통절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대사관 남률은 하래기를 공신의 토전 장획은 공가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고 엄가도 유좌강의 술책으로서 만세의 격식을 삼을 수 없습니다. 하고 영사 유순정은 아뢰기를 비록 박영문이 지난날이 잘못이 많다고는 하더라도 지금 추론하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에 신등은 이와 같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론과 업적이 있는 대신에게 조그마한 잘못으로 대제를 가하는 것도 미안합니다. 신등이 비록 불추하나 어찌 두 사람의 저지에 견제를 당하겠습니까? 하였다. 장순손이 아뢰기를 박영문의 마음 쓰는 바를 순정이 어찌 투철이 알겠습니까? 신등은 추론하려 하지 않습니다마는 단 면전에서 기망하는 것은 취재하고자 합니다. 하니 순정이 아뢰기를 신도 역시 공이 있겠습니까마는 국사는 반드시 처음에 뒷일을 생각하고 하였을 것이니 어찌 이미 시행한 것을 갑자기 고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공신의 장획 토전을 거두어들여 모두 국가의 소유로 한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실망을 잊게 되는 것은 어찌 되겠습니까? 또한 응가에 의하여 당상이 된 자가 적지 않으나 직무를 맡기지 않으면 무슨 손해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장순손이 아뢰기를 만일 만세에 끼치게 되는 폐단이 있다면 비록 조정으로부터 내려오는 폐도라 하더라도 오히려 고치는 것이 옳을 것이니 어찌 이미 시행한 것이라 핑계하겠습니까? 좌리 공신 때에 이극동과 허정은 친공신이었는데도 가자를 하지 못했는데 더구나 엄관으로서 당상이 되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였다. 시독관 한요원 검토관 윤은필이 아뢰기를 대신과 대간이 화합한 다음에라 조정이 안정될 것이니 만일 이간한다면 조정의 화가 어찌 한이 있겠습니까? 영문은 이간한 죄를 범하였는데 다만 도총관만을 해임시켰으니 그것은 자문 주의를 다스리는 뜻이 없는 것입니다. 하고 남률은 아뢰기를 서경에 패상 난속은 아주 경하더라도 용서하지 못한다 하였는데 패상 난속이라 하면 안윤덕과 강홍보다 더하겠습니까? 강징은 자기의 죄를 친구에게 전가시켰는데 특징과는 임금을 가까이 하는 직책이니 강징과 같이 간사한 사람이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경인 세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박영문 등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윤대를 들었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경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조광을 하였다. 장령 이사공 정은 김갱이 영문 등의 일을 의논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1일 신묘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4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장순선 대사관 남률 등이 합사하여 차자를 올리고 또 아뢰기를 신등의 뜻은 모두 차자에 있습니다만 바야흐로 지금 공신 노건을 개정하여 토전 장획의 를 제감한다고 들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였다. 그 차자에 대라 이르기를 간사한 사람들이 남을 모의하고 이를 낳을 줄 아니 장차 정사가 어지러울 것이요 국고가 고갈되었으니 장차 국가의 경비를 계속할 수 없을 것이요 상벌이 공정하지 못하고 인륜이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국가의 안위와 질안에 관계되기 때문에 신등이 논집하기를 맞이 아니하여 기의 윤호를 받고자 하였던 것이며 전하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면서 단 수의한다는 하교만 내릴 뿐 끝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아픈 마음을 참을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는 국가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다만 고식적인 정치에 사로잡혀서 아무리 공론을 말씀드려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이 어찌 만세의 계통을 전수하는 신은 도리이겠습니까? 신등이 말한 것이 과연 공론에 합당한데도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신등이 그 직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소견을 고집하여 대체를 해치기 때문에 전하께서 윤호하지 않으시는 것이라면 신등은 그 직책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해당될 것이니 어찌 그대로 현직에 머물러 있어 하는 일 없이 농만을 축내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쾌히 시비를 결정하시고 주저하여
지치하지 마소서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4권 중종인년 12월 25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앞사여 아뢰기를 이미 저희들의 뜻은 말씀드리고 또한 성상의 뜻을 알았으나 성상께서 수의를 하라고만 하고 윤화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의 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등은 감히 머물러 있지 못하겠으니 신속히 신등의 직을 해임하도록 하소서 하고 헌납박상은 아뢰기를 신이 어미의 병환을 보고자 광주에 갔을 때 수령이 불법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천부사 이 공실은 탐욕이 비할 데 없고 형벌이 너무 각박한가 하면 나간 관비를 관하 안에 거느리고 있었고 청탁을 공공연히 받아들여 작패가 많았습니다. 동복현감 이 간은 밭 8결에 소 1마리씩을 세워 윤타라 칭하고 짐삭은 면포로 받되 한 결에 면포 1패를 거두어들이고 민간의 윤번으로 독촉하여 그것을 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남평 현감 송기소는 나무를 깎아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목장교라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명령을 행하는 데 쓰게 하고는 일각이라도 지체되면 면포 쌀 콩을 거두어 들였으며 또한 성품이 유연하고 나약하여 간사한 이속들의 견제를 당하였습니다. 여산군수 이원영은 노비를 많이 거느리고 있고 또한 결혼한 자제를 데리고 있으면서 관청에 출납하는 모든 물건을 그 자제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여 많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니 모두 파면시켜서 다른 관리들에게 경계되도록 하소서. 또 정남공신 김양은은 호남에서 근친할 때 노비 30여 명을 거느리고 내려가서 격려하는 고을마다 여러 가지로 침학을 하였으며 관찰사는 진원, 금구 등 수령으로 하여금 음식 등을 바치도록 하였으며 바른 길로 지나지 않고 여러 관가를 돌아다니며 번잡한 짓을 자행함이 너무 심했습니다. 양은은 특별히 상의 은총을 받아 처음으로 당상에 올랐으니 마땅히 근신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방장함이 이와 같았으며 관찰사도 차사원을 위정하여 배단을 일으키게 했으므로 무죄가 될 수 없으니 모두 주문하도록 하소서 하고 대사관 남률은 아뢰기를 밀양 부사 정자지는 해주 판관으로 있을 때 탐호가 너무 심하여 해주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여 식으로 전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승재의 조사관이 되었으는 홍준을 경상도에 뽑아 들이고 여러 업 백성과 아전들을 가두고 독촉하여 뇌물을 받고 놓아주는가 하며 역마를 사용하여 공공연히 자기 집의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으니 어찌 백성을 다스리는 소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선산부사 이완은 스스로 관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배에 실어 서울로 나르는가 하면 그 아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실어 나르도록 하여 영남 일대에서 이완을 제1의 탐관오리로 생각하고 있으며 연안부사 임호는 관가의 물건을 도둑질하여 서울로 실어 나르다가 잇따라 고소를 받고 있으니 모두 파출하여야 마땅합니다. 고산영감 장익은 날마다 음주를 일삼고 공무를 처리하지 않고 있으니 또한 파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토전, 장획, 음가 및 영문 등의 일은 모두 윤허하지 아니한다 하고 박상에게 전교하기를 아랫바 수령의 불법은 어찌 모두 직접 보았겠는가? 만일 직접 보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람한테서 들은 것이라면 한 사람이 헐뜯거나 칭찬하는 말은 공론이 아닐 수도 있으니 포편을 받아 본 다음에 그것을 추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고 김양은의 일은 감사에게 추문하도록 하라 하고 남률에게 전교하기를 헌납박상은 하향하였을 때에 직접 들었다고 하였는데 경은 어떻게 들었기에 동관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아뢰는가? 황해도의 포편이 이미 와 있는데 연안부사가 어뜸을 받았으니 감사에게 추문하도록 하라 하니 남률이 아뢰기를 신은 전에 이 말을 들었습니다만 최근에 대사를 논계하느라고 동료들과는 논의하지 못하였던 것인데 마침 박상이 아뢰는 것을 보고 신도 아뢰는 것입니다 하였다. 손순이 등이 아뢰기를 신 등도 논계하려고 하였던 일이 많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린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니 어찌 다시 말씀드려 상의 귀전을 번거롭게 하겠습니까? 언관으로 있으면서 말이 시행되지 아니하면 감히 쥐기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유가 박상이 말씀드린 것은 어찌 잘못 듣고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대간이 아랜 것의 근원을 추문한다는 것은 심히 임금으로서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신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시니 다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헌납은 시골에 있을 때 들은 것이라지만 대사관은 서울에 있었으니 어느 한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인가? 대간이 동료들과 논의하지 아니하고 혼자 싸래기에 혹시나 한 사람의 말로서 실상을 알 수 없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런 것이지 말의 근원을 추문하자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전에 아랜 일들은 어찌 내가 대간의 말을 그러다고 말하는 것이냐. 그 일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윤하지 아니한 것이다 하였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신등은 언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나 들어주지 않으시니 이것은 그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의 직위를 해임하여 주소서 하고 5번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햇물이 지다. 중종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아뢰기를 신등은 다시 계달할 일이 없으니 직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옳지 못합니다. 속히 해임하여 주소서 하고 3번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장량 조순이 아뢰기를 최근에 신이 외방에 내려갔을 때 각 관가의 노비가 그의 공신에 속해 있고 또한 공천으로서 좀 부실한 자는 모두 공신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1등, 2등 공신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3등 이하는 모두 공로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외람되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니 제감하도록 하소서. 박영문의 말을 신도 듣고 통분한 마음을 참지 못하였습니다. 대신과 대간을 서로 대립하게 하고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조정의 변고입니다. 안윤덕은 양친의 사항에 복을 입지 아니하였으니 성균관 동지 특정과는 채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가 지킬 바를 지키지 못하였으니 임금께 가까이 모시는 직책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엄가의 일은 이로부터 그 예가 없습니다. 속히 고쳐 바로잡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윤호하지 않는다는 뜻은 전에 이미 모두 말하였다. 2번이나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8일 정료 첫 번째 기사. 상이 사정전에 납시어 군화를 구경하였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8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에 와서 사임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8일 정력 세 번째 기사. 장량 조순이 아뢰기를 어제 아랜 5가지 일은 모두 윤호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신은 스스로 실망하였으니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2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신등은 서운하지만 그대로 직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으니 조시히 해임하여 주소서 하고 다시 사임의 뜻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사권 중종 2년 10월 29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장량 조순이 전의 일을 2번이나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